이 컨텐츠는 28명의 카이스트, 포스텍 출신 현업 이공계 연구자가 참여한 기술 경제 언론 하이젠버그가 공동 기획 발간한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만 분석한 컨텐츠입니다. 모든 후보를 같은 기준과 논조로 근거와 사실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출처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전체 리포트 중에서 핵심만 짚고 간결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데이터는 하이젠버그의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과학특임대사와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손 딱 내밀었을 때 선진국들이 오 그래 같이 하자 그러면서 손을 잡아줄까요? 실제로 현업 연구자들 사이에선 지금 한국이 선진과학기술 국가들 앞에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 고교 수학 경시대회에 뛰어드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세계는 이미 기술력 없는 나라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해도 실제 침공이 어려운 건 TSMC가 멈추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칩이 이제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방패이자 안보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은 물론 지금은 조금 디벨롭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 후진국으로 좀 고생을 했죠. 행정은 도장 문화에 갇혀 있었고 과거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기업들의 위상은 삼성전자 한 기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으니까요. 기술을 잃는다면 국가 경쟁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AI와 에너지를 국가 핵심 성장 엔진으로 내세웁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GPT-3나 GPT-4 같은 초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느라 엄청난 전력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AI 인프라, 냉각, 데이터 저장까지 모두 새로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근데 이런 목표가 한국에서 실제로 달성이 되냐 이겁니다. AI, 에너지 강국이라는 슬로건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 없이 반복된다면 결국 외형만 화려한 공약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로 파트너로서 손을 잡고 싶은 나라인가? 라는 것이에요. 구호가 아니라 생태계의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AI 인재 20만 명 양성. 두 번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완화. 세 번째,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등 인프라 강화예요. 이 세 축이 얼핏 보면 좀 정답처럼 보이지만 각 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냉정하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AI 20만 인재. 2025년도 전국 AI 학과 정시 인원이 1,500명. 모든 전형을 합치더라도 3,00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전자 등 유관 전공을 모두 더해도 연간 최대 4만 명. 즉 AI 20만 명 목표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란 거죠. 미국도 AI 관련 인력이 27만 명 그 정도로 그치며 그조차도 거의 수십 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20만 인재라는 숫자는 정치적 상징 이상의 실효성을 갖게 없다는 평가가 현업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 유료 구독만 국민 5천만 명이 한 달 동안 쓴다면 연간 18조 원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IT 대기업도 아직 GPT-4급 AI 모델 자체 개발에도 난항을 겪고 있고 이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이 저질 국산에 의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규제 혁신 공약 역시 현실 장벽이 높습니다. 타다금지법, 로톡 사태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 혁신은 이해 집단과 권력체계의 벽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의료, 모빌리티, 금융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됐고 국회 내 과학기술계 인사는 소수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추진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는 최근에 SKT 유심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보안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전력 인프라, 원전 확대 역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후화된 원전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원전이나 SMR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지역 갈등과 환경 당체 반발, 예산 부족으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과압 성전망 구축에는 수십조 원은 필요하고 한전은 이미 부채 200조 원에 적자만 30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인근에 짓겠다고 나서도 안정적인 전력과 물 공급이 전제돼야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AI, 에너지 강국의 핵심 공약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인구 구조와 인재 배분, 제도, 예산, 사회적 합의 등 다층적인 현실들 앞에선 모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정책의 정답은 숫자나 슬로건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와 실행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3대 강국, 에너지 패권국, 슬로건은 대단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인재도 예산도 아닌 구조입니다. 현업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과학기술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초등학교 교복도 벗지 못했다. 수능 상위권 인재 대부분이 의대, 치대, 한의대로 갑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포스텍 신소재에 진짜 최상위권이 가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명문대에서도 매년 학과 탈출이 유행어가 되었고 졸업 후엔 전문직 시험 준비반, 로스쿨, 약대로 흘러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까요? 과학기술계는 고학력 저임금, 불확실한 커리어, 사회적 명예나 보상이 부족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위험을 감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수학, 과학, 공학 상위권이 엔지니어랑 과학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의성과 실패를 장려하고 성취에 대한 보상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 연구 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인 위계, 암기, 서열 중심이에요. 실험실, 연구실에서 진짜 논쟁이나 실패를 격려하는 분위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패한 실험을 공개하고 다 같이 토론하는 것은 외국 랩에서나 흔한 일이에요. 산학협력도 본질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실상은 기업, 학교, 연구소가 각자 실적 챙기기에 바쁘고 논문, 특허, 단기 실적만 강요를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선 실패도 괜찮다고 해놓고 실제로 실패하면 불이익만 생긴다며 분노가 큽니다. 이런 구조에선 창의적인 혁신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오히려 이런 실패 경험들이 투자자들한테 자산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요.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혁신이 실제로 터지는 겁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실패는 숨겨라, 책임 회피하고 성과만 챙겨라, 이런 문화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투자해도 실제 인재들은 내 미래가 불안하다, 실패하면 끝이다, 정치 논리에 내 인생 휘둘린다, 이런 불안감에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교복을 벗지 못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파트너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산업 현장에서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냉방 같은 AI 수혜주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유럽 냉방 공조업체까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SK, 카카오 등도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요. 현장에선 이제 AI는 진짜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산업이라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그러면 진짜 AI 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현업 연구자, 산업계, 엔지니어들은 몇 명의 영웅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고 싶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서로 응원하고 인정하는 생태계가 진짜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BTS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멤버 한 명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낸, 그렇게 만든 시스템, 응원,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삼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과학기술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생이 경제적인 불안 없이 연구비, 장학금, 주거와 육아까지 지원을 받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깔려 있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산학협력도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니라 실제 산업의 문제를 연구실과 기업이 파트너로 푸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논문, 특허 실적에만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문제를 푸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선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자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동기로 밤새 일하고 있을 때 옆에 모이는 인재들은 높은 연봉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동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이런 동기가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거죠. AI 강국은 머물고 싶고 세계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성과나 구호가 아니라 실패, 토론, 창의, 장기적인 투자, 수평적 문화, 국가 전체가 응원하는 생태계 설계가 진짜 AI 강국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젠 머그 SOD 권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